안녕하십니까. 수성뷰티학원 구경수 관장입니다. 미용교육의 중심, 아름다움의 시작.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뷰티학원은 미용에 입문하는 학생들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용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의 개념 정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다면 오늘도 열공 시작해 보기로 해요. 자, 오늘은 세포 단위인데요. 세포를 배우기에 앞서 우리 몸을 다루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있고요. 또 미용사가 있죠. 우리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사 국가 자격증은요,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미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목들은 모두 피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피부는 또 세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루는 일을 하는 우리들은 이 세포, 피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포 단위에서는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전에는 문제가 좀 쉬웠어요. 어떻게 쉬웠냐? 인체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정답은 세포이죠. 인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이렇게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출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미용사 필기시험을 세 번, 네 번 치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도 세포의 구조까지 좀 깊숙이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포의 구조까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우리 몸이 시작되기 최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은 원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물질의 기본은 원자에서부터 시작되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죠. 우리 몸의 기본, 인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인데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죠. 근데 이 원자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수소, 산소, 탄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결합을 통하여서 분자가 되고 이 분자들은 또 분자들끼리 합쳐져서 고분자가 되고 이런 고분자는 이제 생체 고분자라고 하는데요. 얘는 RNA, DNA 구조를 가진 단백질 사슬이죠. 그래서 이런 사슬들이 되고 얘는 세포 핵 속에 있죠. 그래서 세포막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또 이 세포들은 모이고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은 또 기관이 되고 기관은 또 뭐 소화기 계통, 분비 계통, 순환계 계통 이런 계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통은 이런 계통들은 또 합쳐져서 우리 몸 인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몸의 피부는 외피 계통이죠. 이 외피 계통을 이루는 세포는 케라틴 세포죠. 그래서
이 피부의 세포는 케라틴 세포다. 요걸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모를 만드는 세포는 모모세포다. 요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세포는 우리 피부를 만드는 케라틴 세포도 있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모세포도 있고 또 혈액이 되는 적혈구 세포도 있고 백혈구 세포도 있어요.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세포, 적혈구 세포, 그리고 장세포, 간세포, 근육세포는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네요. 기다랗게 생긴 근육세포, 이거는 심장근세포죠. 심장근육세포, 그리고 요거는 신경세포. 아유, 세포들의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네요. 이것 외에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포들은 어떤 구조를 하고 있을까? 세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포의 구조는 문제는 이렇게 잘 나와요. 세포의 구조는 크게 세포막과 세포질과 세포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4번 세포형질망 이렇게 나오면 세포의 구조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의 구조는 세포막과 세포막, 이 밖을 사고 있는 막이죠. 그리고 세포질, 요 안쪽을 채우고 있는 세포질, 그리고 세포핵. 세포핵은 여기 이렇게 중간에 동그란 핵 안에 RNA, DNA 구조를 가진 염색체 사슬이 있죠.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의 핵은 핵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이 핵은 핵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세포는 기능이나 소속된 조직에 따라서 원형, 동그라미형, 아메바형, 요거는 수지상이라고 해서 손가락 모양, 모양을 하고 있는 것, 또 타원 모양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세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구조는 세포막과 세포질과 세포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막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세포막은 자,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막은 이중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인지질이 뭐냐면 이 이중층의 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서 유동성을 나타내며 이건 단백질이죠. 자, 그림 한번 봐요. 요거 단백질이죠. 그리고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 막단백질은 세포막 밖에서 물질이 안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안에서 물질이 밖으로 이동하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막단백질은. 그리고 이 세포막 인지질은 굉장히 단단해서 얘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지만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 수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막단백질에 의해 물질 수송이 이루어지고 여기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얘는 다른 말로 수용체라고 해요. 얘는 신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신호들을 밖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밖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이 가져다 주는 정보들을 세포 내로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세포에 필요한 신호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포막은 두 겹의 단위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주성분은 지질과 단백질
과 탄수화물이다. 이것도 보셨고요. 그리고 세포의 외부 경계를 형성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포 기질과 조직 핵 사이에서 영양 운반 역할도 하죠. 세포막 사이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물질 통로 역할을 해요. 물질 이동 통로 역할. 그래서 세포막에 물질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물질 이동에는 능동수송이 있고 수동수송이 있어요. 능동적 수송. 능동수송은 필요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세포 내로 막 끌어당기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알아서 하는 능동적인 그런 수송을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물질 이동이 능동 수송이다. 알아서 그냥 수송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능동 수송 엄세포 작용, 식세포 작용, 먹는 세포 작용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동적 이동이 있는데 요거는 수동적 이동은 수동 수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확산, 삼투, 여과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세 개라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확산, 삼투, 여과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포막의 물질 수송은 능동적 수송과 능동적 수송과 수동적 수송이 있는데 수동적 수송은 확산, 삼투, 여과로 이루어진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말하고요. 삼투는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요거 두 개가 반대되죠. 또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확산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서 액체나 기체 속을 분자가 퍼져나가는 확산한다 그러죠.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 한다. 확산이 일어날 조건은요. 농도차가 클 때, 지질 용해성이 높을 때, 확산 거리가 짧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삼투는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했어요. 삼투라는 건 물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물질의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걸 선택적으로 물 분자만이 선택적으로 투과되는 걸 삼투라고 해요. 그래서 삼투는 대부분 물 분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과는 물과 용질이 압력에 따라 막이나 모세혈관벽을 강제로 통과하는 것. 혈압에 의해서 모세혈관 내의 물질이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높은 압력에 의해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과라고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포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포핵 여기는 이건 식물세포죠.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닌데 헷갈리는 게 있어서 넣어뒀어요.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물세포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헷갈려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동물세포를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동물이고 동물세포는 세포핵 속에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함께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시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볼게요. 세포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포핵은 유전자를 복제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 분열 및 단백질 합성에 감염합니다. 세포핵은 유전자 복제, 우리 이거 유전자 사슬이죠. 이중 나선형 구조의 유전자 사슬이에요. DNA 사슬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DNA 정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핵막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막, 핵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RNA를 저장하여서 유전적 특징을 결정한다. RNA나 DNA는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염색질이라는 건 여기 안쪽에 염색질 DNA가 있어서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핵질은 핵 속의 액체 기질로서 RNA와 리보솜을 함유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자, 세포 분열을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거 이중 나선형 구조인데요. 자, 이렇게 DNA 사슬이 이렇게 있어요. DNA 사슬이 그 분열을 할 때는 사슬이 이렇게 벌어지고 거기에 이게 티민, 아데닌, 요런 아미노산들이 여기에 갖다 붙어요. 갖다 붙어서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에 이런 아미노산들이 갖다 붙어서 그 DNA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렇게 쪼개져서 분열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세포가 있고 세포핵이 있고 세포 안에는 RNA와 DNA를 가진 유전자 정보를 가진 이중 나선 사슬이 있어요. 얘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분열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갈라지게 되고 얘를 세포 핵막이 감싸고 핵막이 감싸면 그 밖으로 세포의 소기관들이 생겨나고 세포막이 생겨나고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분열된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요. 이렇게 세포들이 분열돼서 자꾸만 만들어지면 위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간세포는 간을 만들고 위세포는 위를 만들고 피부세포는 피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포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세포막을 살펴봤고 그다음 세포핵을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질이 남았는데 세포질은 이 바깥쪽 핵 바깥쪽에 요 있는 요 안쪽에 세포막 안쪽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질이라고 하고 이 질에는 세포 소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핵과 세포막 사이에 있는 반유동성 액체로서 이거 글자 틀렸네요. 세포의 구조물들이 존재한다.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한다.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필요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구성 물질로는 물, 전해질,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포 소기관에서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있네요. 다른 말로 사립체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해요. 에너지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인데요. 아데노신 3인삼이라고 해요. 얘는 다른 말로 ATP라고도 불러요. 얘는 세포 내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 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ATP라고 하고요. 아데노신 3인삼이라고도 문제에 나옵니다. ATP라고도 나오고요. ATP라고 가장 많이 나와요. ATP라고 하면 무조건 세포 내에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ATP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면 형질 내세막 활면서포체. 활면서포체는 밑건면서포체라는 우리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표면에 리보솜이 없는 서포체 지질과 콜레스테롤의 대사, 해독작용,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조면서포체는 그친면서포체라고 하는데요. 핵 표면에 리보솜이 있는 서포체, 서포체막에 리보솜에 의한 단백질을 결합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골지체, 리소좀까지는 요거 세 가지 중심체까지는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랑 리보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골지체도 한번 읽어만 볼게요. 핵 주위에 위치하고 있고 세포로부터 단백질 지질 공급, 당의 리보솜 형성, 지방 흡수 기능. 골지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리소좀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얘들인데요. 얘는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요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긴 해요. 리보솜은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세포 내에 들어온 물질 분해 역할, 골지체로부터 합성됩니다. 그리고 리보솜 한번 볼게요. 리보솜은 이렇게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단백질 합성, 소포체 막의 결합 또는 소포질 내에서 유리, 요거는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리보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체, 세포 분열 중에 자기 복제를 하여서 염색체를 양극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포막, 세포질, 세포핵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세포의 구조는 세포막과 세포질, 세포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막은 인산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이중청이다. 세포핵은 RNA와 DNA 등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세포질 내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에너지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ATP를 생산한다. 세포질 내의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을 합성한다.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을 합성한다. 세포질 내의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세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